안녕하세요. 보물한복독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레미안 원펜타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해 20억 로또 청약으로 주목을 받았던 곳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후분양으로 진행된 분양이 이제 마쳐지고 입주민의 소유권 신규 등기를 해야 할 절차상의 이 단계에 와 있는데 이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아니 마른 하늘에 완전히 날벼락 같은 그런 소식이 떨어진 건데,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대로 되지 못한 이유,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원에서 받아야 할 현금 청산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부터이죠. 이렇게 되면 상당 부분 재산권 행사하는데 한계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미안 원펜타스 당초 22억 8천 어마무시한 분양가로 분양을 했었고요. 신반포역이 초역세권인 대단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641세대, 평균 경쟁률이 527대 1을 뚫었던 어마무시한 그런 경쟁률을 보였었습니다. 분양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떤 이 상단에 꽂혀 있는 어떤 분양가로 나왔었고요. 거의 30억에 가까운 평수의 분양가도 나왔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초구 반포동의 최근 매매가 현황을 보면 아크롤리버 파크가 두 달 상간에 거의 10억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레미안 원밸리 역시도 9억, 레미안 퍼스티지 역시도 8억 이상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상급지임에도 불구하고 반포동 아파트 가치 자체가 지금 흔들흔들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역시 지금 신축 아파트로서 지금 입주장을 치르고 있는 레미안 원펜타스로서는 상당 부분 불안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심지어 소유권 이전 등기마저도 안 되는 렉이 딱 걸려 버렸으니까 집주인들이 굉장히 어떤 불안한 요소들 증폭이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여기 반포동 전세가 역시도 지금 한 달 상간에 21억, 13억, 13억, 11억, 11억,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 서밋, 레미안 원밸리, 반포자이, 아크롤리버 파크, 내노라는 모든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들이 거의 반토막 정도에 가까운 전세가 하락 양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전세가 자체가 백업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 아무리 상급지라 해도 매매가는 제대로 올라설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또 레미안 원밸리가 50평이 106억을 찍는 초신고가라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거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이 되나? 부부싸움의 한숨만. 왜 부부싸움이 났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세상의 모든 자금 다 끌어모아서 상급지를 선점하게 되면 이렇게 어마무시한 거래가 50평짜리가 106억이면 평당 2억이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로 이 부동산 심리의 기저에는 여전히 초상급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아직도 농축이 됐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72억 하던 그 선상에서 지금 106억, 거의 30억이 올라서 버리는, 거의 4개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 정도로 이런 거래가가 나왔는데, 이 거래가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등기가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그냥 꼬리 자르기 식으로 초신고가를 찍고 나서 먹튀할 가능성도 있는 그런 거래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최근에 서울의 대부분의 초신고가를 찍었던 아파트들 미등기 사례가 많았거든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좀 휘청거릴 때는 좀 초신고가에 가까운 거래들이 반짝반짝 나타나면서 축 처져 있었던 거래가들을 한꺼번에 싹 끌어올리려는 그런 어떤 작전들도 나올 수 있고요. 일단 단편적인 이 거래가 한 건만 보고 판단하기 좀 이르다. 그리고 서초구의 매매가 한 달 거래를 보더라도 대부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하락폭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전세가 역시도 21억, 13억, 13억, 12억, 12억이 될 정도로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 추세로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포동에 국한된 매매가 전세가뿐만 아니라 서초구 전체, 서초구 반포동이니까 서초구 전체 이 집값 추세도 전체적인 궤적이 그리 심상치 않은 그런 모습을 상당 부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어떤 모습들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지금 연휴 기간 맞이하면서 한 건의 딸랑 그치는 어떤 굉장히 어떤 거래 절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역시도 11월에 비해서 12월, 1월이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데, 이게 본격적으로 좀 뭔가 가격선상이 거의 10억에서 9억 정도로 좀 떨어져 줘야 체감도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지금 급매로 던지는 어떤 가격들이 이런 어떤 체감도를 느끼게 해주고 있죠. 반면에 전체적으로 호가 방어세는 여전히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거래량 지금 12월 거래가 지금 1월에 카운터가 되고 있는데, 지금 3,074건으로 지금 그치고 있죠. 연휴가 거의 최장단 열흘 정도 계속해서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11월 거래량 3,300건도 조금 넘기기 어려울 가능성 상당 부분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거래량 자체의 어떤 매수세가 확 죽어 있는 건 그만큼 구매력이 떨어져 있다는 거고,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의 구매력 저하의 가장 큰 기저의 요인은 바로 금리라고 볼 수가 있죠. 트럼프가 지금 계속적으로 미국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어찌 보면 고금리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던 미국 경제 자체를 조금 유동성 완화 쪽으로 끌어가려는 그런 어떤 정책을 계속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반해서 일본도 금리 인상에 나섰고요. 이런 여파로 환율이 지금 1,430원대로 살짝 떨어져 있지만, 이게 설 연휴 이후에 다시 출렁거릴 가능성, 그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지금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살짝 낮추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지만, 이것도 얼마 가지 못할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어떤 행정명령을 계속적으로 낸다면 역시 미국 자체 내 인플레이션 현상도 무시 못할 어떤 이 금리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연준이 인플레이션 현상이 살짝 드러나기라도 하면 기준금리 절대 내릴 수 없죠. 트럼프의 의도와는 완전히 반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설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도 지금 관세 부분에서 상당 부분 조금은 고민을 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부 이견 정리하느라 아직 관세를 즉시 부과하지 않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는 아마 공격적인 어떤 관세 시그널이 확실하게 시작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역시도 109.5까지 갔다가 지금 107.4로 좀 내려왔어요. 어찌 보면 이 트럼프의 달러 가치 약화를 통해서 수출 경쟁력을 조금 더 끌어올린다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에너지 이 비용을 절감을 해서 물가 부분을 좀 낮춘다는 그런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죠. 미국이 지금 사우디와 거의 동등한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 때 공격적으로 산출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마무시한 이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아마 석유를 퍼올리기 시작하면 그동안 지금 70달러, 80달러 갔던 이 유가가 50달러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에너지 비용 부분에서 절감이 되면 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에너지 비용만 절감하면 물가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쉽지 않은 게 사우디와의 또 관계도 있기 때문에, 사우디가 또 석유 하나 믿고 사는 그런 어떤 국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가 부분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트럼프는 금리 유가 인하로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얼마나 이 석유 부분에 있어서 생산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환율 부분, 금리 부분이 결정이 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결국에서는 이제 오페크가 가격을 인하를 한다면 전체적으로 세계의 모든 유가 부담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상황, 계속적으로 이 에너지 비용들이 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글쎄요, 금리 부분이 좀 탄력성 있게 조정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한국 상황은 이런 단순한 유가 부분에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나라 아닙니까? 수입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야 이것 자체가 좀 이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이 방향성으로 갈 수가 있는데, 여전히
고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 상승, 1%대 소비자 물가도 지금 불안불안한 상황이고, 환율 역시도 지금 1,5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수입 물가가 석 달째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초유의 상향을 맞이한 물가는 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방향도 상당히 좀 매파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요. 대기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떤 기저의 비용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뭐 수출, 업황, 악화 등등 경제 전반의 어떤 약화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니까 롯데그룹이 뭐 유동성 위기 때문에 작년 한 해 굉장히 어떤 고충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고강도 구조조정 시작했고요. 삼성, LG 역시도 반도체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나름의 해법을 찾아야만 하는 기술 경쟁력에서 조금은 이 뒤처지는 어떤 부분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25년은 아주 뼈를 깎는 어떤 내부 구조조정 역시 진행이 될 가능성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 자체도 뭐 명운을 건 사활을 건 어떤 싸움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일본이 지금 뭐 최고 금리로 지금 0.5%까지 금리를 올렸습니다.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었는데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환율 부분이 일단 엔화가 올라서면 원화도 좀 올라설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아직 중앙은행 금리 자체가 3%로 이 동결 상황을 유지하고 지금 간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엔화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원화는 위안화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전략적으로 이 위안화 절하, 그러니까 평가 가치 절하를 통해서 수출 부분에서 보호무역 관세를 우회하려는 그런 어떤 이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원화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겠지만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위안화 평가 절하에 의한 또 원화 가치의 대폭적인 하락이라는 그런 양상으로도 전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부분, 환율 부분은 굉장한 어떤 안개 속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최근에 대출 금리를 뭐 시중은행에서 국민, 뭐 신한, 우리, 농협 등등등 대출 줄 인하라는 어떤 이 표현이 나올 정도로 조금씩 완만하게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얘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유가 부분도 있어요. 유가가 어떻게 절충이 되느냐, 그리고 환율 부분, 뭐 위안화 절하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중국 부분에 있어서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을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의 영향보다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으로 이 위안화 절하 고시 좀 뭐 이틀 전에 됐었죠. 이런 어떤 실질적인 움직임 때문에 앞으로 환율 부분은 굉장히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정말 한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2025년에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라는 어떤 물음표를 던진다면 아마 대폭적인 어떤 조정기가 올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지금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지금 미국발 금융시장의 대변화, 그리고 유가 부분, 환율 부분, 금리 부분, 그리고 자체 경제, 내수 경기의 침체, 그리고 전국의 불안 요소 때문에 한국 경제가 1% 성장을 과연 1분기에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위기감 섞인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0.9% 어떤 성장률을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지금 전체적인 어떤 하향세를 보이는 가운데 가장 단단하다고 지금 믿어왔던 한국 부동산 시장 자체의 어떤 이 괴멸 현상, 분열 현상이 가격 파괴 현상으로 이어진다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고점에 묶여 있었던 집값들이 와르르 쏟아져 내릴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찾아오게 될 거란 말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정말 뭐 2025년은 1월 뭐 설날을 맞이하면서 새해가 밝았는데 뭐 어느 하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확실한 어떤 지표다라고 말하고 나갈 만한 그런 호재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악재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깔려 있는데 이 악재를 어떻게 뚫고 나가냐가 관건이게 되겠죠. 지금 뭐 대기업들도 뭐 롯데를 위시해서 뭐 삼성, LG 등등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산 매각을 통해서도. 지금 부동산 시장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신고가가 나왔네, 뭐 100억이 넘었네 하는 그런 아주 단발적인
호재들 말고는 전혀 아파트 가치를 들어올릴 만한 호재는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앞으로 상반기는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아파트 시장의 대변동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으로 빰뿌랑 목도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